실과 바늘이 예술가의 손을 만나면 작품이 됩니다. 바느질은 쉼과 치유와 자유로운 나의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맺고 풀고를 반복하며 사물을 잇고 감정을 봉합하는 바느질. 한 땀 한 땀의 느린 작업을 통해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현대미술가 서옥순을 만나봅니다. 여름이 무르익은 8월의 어느 날 도심 속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해외 작가와 국내 작가들이 1대1로 매칭돼 다른 소재로 같은 이야기를 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서옥순 작가의 작품도 있는데요. 작가는 어떻게 작업하는지 들어볼까요? 저는 주로 실과 바늘 그리고 천과 테이프 이런 재료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연을 주제로 한 이 작품은 겹겹이 늘어뜨린 천에 얽히고 설킨 실 드로잉을 해 끊어질 듯 이어지는 관계나 경계에 선 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듯 새로운 작품에 사람들이 눈을 떼지 못하네요. 일단 전체적으로 실을 가지고 이런 작품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조금 더 놀라웠고, 옛날에 할머님이 뜨개질 하시고 그런 게 많이 떠올라가지고 그런 것도 약간 보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약간 향토적인 느낌도 나면서 약간 사람들과 사람 간이 이어질 수 있다, 약간 그런 의미로 제가 해석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좋게 봤던 것 같습니다. 작가의 작품 사이로 보이는 금속 조형물은 미국 작가 코멜리아 홍자 오김의 작품인데요. 금속 특유의 차가움을 보완하기 위해 작가는 최대한 부드러운 천을 골라 술을 놓았습니다. 예,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작품 너무 좋은데요.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층들이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그 시간의 층이들이 겹겹이 이렇게 끊임없이 실로 이어지는 과정들이 여기 작품에서 전해지고 있네요. 그렇죠. 쉼 없이 감상을 나누는 두 사람. 이경숙 관장에게 작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이 작가는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한국성이라고 하는 그런 특질들을 실과 바늘로 굉장히 아름답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그런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떠나서 인간의 운명적인 어떤 존재에 대해서 더 깊이 성찰하고 그것들이 시간의 총의를 따라서 어떻게 확장되어 가며 우리의 삶이 또 어떻게 진화해 가야 되는지 그 경계 너머의 선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작가에 대한 앞날이 더욱더 주목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을 만들어내는 게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다음 날 작가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전시회에서 본 흙과 백의 작품과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네요. 작가는 이곳에서 어떤 작품을 만들고 있을까요? 저는 실과 바느질로 주로 이렇게 입체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평면 대형 설치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작업실에 있는 작품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 있는 이 작품은 제가 2000년도 독일에서 이 하얀 바탕 캔버스 위에 까만색 실로 바느질한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있는 이 작품은 코로나 이후로 공포스러웠던 어떤 그때 상황을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제 얼굴을 통해서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 두 작품은 작가님 얼굴을 토대로 만든 작품이나요? 네, 제 초기 작업들은 주로 제 얼굴이라든지 제 손, 발 이런 신체적인 부위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표현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1994년 봄 남편과 유학길에 올랐지만 엄마로서의 삶도 포기할 수 없었는데요. 바느질은 작가와 엄마를 병행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제가 독일 유학 시절에 처대를 놓고 난 다음에 유아로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애를 재우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하다가 실과 바늘로 작업을 한번 해보자. 긴긴 밤 타국에서 홀로 술을 놓으며 작가는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한복에 내 자화상 그 술을 놓다가 중단을 하고 그 캔버스를 내려서 그 위에 제 얼굴을 술을 놨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술을 이렇게 놓고 마지막 이제 실을 커팅하려고 실을 쭉 뽑아 올리는데 그때 그림에서 눈물이라는 게 보여서 제가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커팅을 안 하고 그대로 놔두고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가는 캔버스에 물감 대신 바느질로 다양한 존재를 담아냈고 작가의 신비로운 화풍은 독일 언론에서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인생의 달고 쓴 순간마다 흘리는 눈물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작가는 솜을 입힌 캔버스에 물감과 바느질을 활용한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 최근에 이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매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솜을 입혀 두툼해진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을 칠하고 시간을 덧입힙니다. 물감이 마르면 그 위에 새로운 색을 입히고 기다리고를 반복하는데요. 많게는 이 과정을 20번 이상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캔버스 자체가 지금 솜을 넣어가지고 우리 피부와 같은 어떤 느낌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우리의 어떤 기억들이 우리 몸 안에 스며 있는 우리가 원래 신체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색이나 물감, 룩진 자국들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겹겹이 쌓인 시간이 어떤 흔적으로 표현될지 기대가 되네요. 갑자기 물감 대신 물을 뿌리는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나중에 다 마르고 나면 이 물하고 물감하고 이 마르는 과정에서 이렇게 얼룩이 생기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련의 사건들 있잖아요. 어떤 상처라든지 어떤 아픔이라든지 어떤 그런 얼룩, 그걸 얼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볕 좋은 오후에 작가도 짧은 휴식을 가지는데요. 작품이 시간을 머금는 동안 즐기는 산책의 묘미랄까요? 산책을 하게 되면 복잡했던 마음도 정리가 되고 생각도 또 아이디어도 떠오르기도 하고 이래서 자주 산책을 합니다. 자연은 작가에게 영감의 셈인데요. 코로나를 겪은 이후에 자연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게 됐습니다. 그 사이 물감이 잘 스며들었네요. 이제 이 작품의 활용 점정이 될 매듭을 만들 차례. 작품과 잘 어울리는 실을 고르고 한 코 한 코 뜨개질을 하면서 매듭을 만드는데요. 작가는 어떻게 이 매듭을 작품에 쓰게 됐을까요? 제가 이 뜨개질을 이렇게 하다가 조직을 이렇게 가만히 어느 날 이렇게 살펴보니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느낌, 이렇게 사람과 사람들끼리 이렇게 손잡고 있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속에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그 속에서 또 사람들은 일어난 어떤 발생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매듭을 지으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완성된 매듭을 작품에 어울리게 배치해 바늘로 고정합니다. 이거는 지금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화면에 부착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이렇게 바느질을 해야 됩니다. 이게 텐션 어떻게 이렇게 많이 당기느냐 또 이게 적게 당기느냐에 따라서 전체 또 느낌이 달라지니까 그걸 적당한 힘으로 이렇게 바느질을 해야 되거든요. 매듭을 만들 때보다 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바느질을 하는데요. 몇 번이고 위치를 바꿔가며 작업을 해보지만 뭔가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바느질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마음에 들 때까지 수정하시는 거예요? 네. 안 되면 뭐 이제 보고 좀 몇 날 며칠 이렇게 걸어놓고는 몇 날씩 보고 또 마음에 안 들면 과감하게 또 수정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작가는 이 작품에 어떤 마음을 담았을까요? 이 문양들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문양들이 꼭 사람의 얼굴인데 사람끼리 서로 손을 잡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많은 문제들은 사람들은 그걸 하나하나 그거 해결을 하면서 매듭과 같이 삶을 살아가는구나. 나와 같이 그렇게 이래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바늘로 하는 작업이 많은 터라 작가의 손은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아까 바늘 이렇게 작업을 바느질 하다 보면 이렇게 손이 이렇게 막 찔리기도 해요. 손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2019년에서 20년 사이에 양쪽 손을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통증을 느끼는 그런 나날을 보냈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알아보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해서 손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쉬어야 되지만 작업을 못하는 게 더 힘들었다는데요. 통증을 견디고 창작 과정의 희열을 느끼는 작가의 일상이 마치 웃고 다시 있는 매듭 같네요. 바람에 계절의 향기가 묻어오는 어느 날, 작가는 9월에 있을 전시회 준비를 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리 지금 포스트 디자인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좋은데 오늘 포스트 인쇄가 되어서 이렇게 부착을 했는데 여러 지금 보는 사람들이 반응이 되게 지금 좋습니다. 느낌이 좋다고 하고 지금 작품에 어떤 상징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네. 전반적인 어떤 색감이나 느낌들이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마음에 들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작품을 제가 처음 접한 것은 2018년도 바늘과 실로 그리는 눈물의 주제로 단독 전시를 감상하였고 작가와의 작업을 오래전부터 제가 구상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어떠한 형태의 공간에서도 그 작품이 뿜어내는 재현들을 아주 섬세하게 만들 것이라고 혼자서 생각을 하면서 미리 그런 공간들을 그려보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가님과의 오랜 그 수개월 동안의 어떤 연락과 또 교감 끝에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전시할 공간을 처음 만나는 이 순간은 늘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작업하시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구조다. 천고가 한 몇 미터 정도 되는지. 조금 안 되는 구조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기 공간의 넓이와 높이, 조명,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장비까지 기본적인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는데요. 네, 좀 혼자 남은 작가는 공간과 대화를 시도하며 작품을 구상합니다. 이번 전시는 제가 눈물을 주제로 해서 전시를 하려고 하는데 한 폭이 한 60cm에 이 높이가 한 3m 80 정도 되는 길이에다가 재봉틀로 선 라인을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한 240장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 한 중간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상상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작품을 잘 품어주기를 바라는 작가입니다. 전시장을 보고 온 날에는 마음이 정말 고단한데요. 머릿속으로 그려온 작품을 어떻게 실현할지 고민이 많아서 그렇겠지요. 작가는 상상했던 작품 배치를 그림으로 그려봅니다. 공간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공간에 어떻게 DP를 하면 좋을까도 고민을 했는데 그 한 중간에다가 사람이 오고 가고 이제 서로 참여형으로 오고 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툰 솜씨의 그림이 영 마뜩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때 작가의 든든한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 덕순. 아, 잘 갔다 왔나? 영원한 동반자인 남편입니다. 어떻게 됐어? 오늘 창녕 문화예술원 갔다 왔는데 그 공간 보고 지금 아이디어 스케치하고 있었어요. 오늘 갔다 왔는 스케치? 이게 평면도? 이거는 들어온다. 같은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함께 유학길에 올랐던 남편은 진로를 바꿔 지금은 산업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만들어보고 있거든. 부인의 일이라면 두 발 벗고 나설 정도로 적극적입니다. 만들어. 시뮬레이션 한번 만들어 보지 뭐. 네, 가요. 가? 작가의 고민이 3D로 금방 해결됐네요. 남편은 부인의 예술적 재능을 누구보다 높이 사기 때문에 창작이 아닌 곳에 작가의 에너지가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남편에게는 부인이 최고의 예술가이기 때문이죠. 멀리서 이쪽에 걸면 와이프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몸이 아픈 상태가 된 건가? 라고 의심할 정도로 오로지 지금까지 30년 넘게 살아왔지만 끊임없이 작업만 하고 있는 여자 같아요. 밤에 잘 때도 스케치하고 책 읽고 뭔가 계속 연구하는, 옆에서 보면 조금 섭섭할 정도로 나를 생각하지 저쪽으로 더 치우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 작가이기는 합니다. 남편의 말처럼 밤이 깊어가도록 재봉틀 소리가 멈출 줄을 모릅니다. 이번 작품에 재봉틀을 사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재봉틀은 아무래도 그 드로잉 하듯이 연필로 자연스러운 어떤 느낌이 나가지고 제가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제가 몇 번 견본으로 한번 해보고 그렇게 이걸 하기로 생각했거든요. 흐르는 감정을 빠르게 담아낼 수 있는 재봉틀은 좋은 작업 도구인데요. 작가는 마음에 스치는 것들을 거침없이 드로잉하며 작품을 완성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꼭 섬세한 손바느질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예전에는 이렇게 옷이 헤어지거나 이러면 많이 기워서 입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젊은 세대들 보면 바느질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좀 느리지만 이 바느질이 굉장히 사람의 감성을 이렇게 흔든다고 할거나 감성을 이렇게 움직이게 이래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시작한 바느질이었지만 이젠 평생의 예술 동반자가 됐는데요.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작가에게 최근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작업은 이제까지는 뭐 설치라든지 입체 어떤 평면 이런 걸 가지고 설치 작업을 이렇게 해왔었는데 앞으로는 좀 미디어 쪽으로 약간 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어떤 이런 작품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작가에게 바느질은 작품 활동을 넘어 치유의 수단이었습니다. 실로 상처를 꿰매듯이 작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작가. 앞으로도 작품에 술을 놓듯 아름답게 나아가길 바랍니다.